자, 이현주 절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다. 이현주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번쯤 만나고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라이에다가 파렴치에다가 인간 근본이 몹쓸 여자예요. 뭐 철새 중에 철새라고 하지만 뭐 철새야 김민세도 있고 뭐 여러 뭐 조경태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김민세 뭐 조경태 못지않은 이현주는 철새 중에 철새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국민의당에 이현주가 또 거기 철새처럼 들어가가지고 안철수한테 나는 정치 생명을 걸었다 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해달라고 막 유세를 하면서 막 눈물을 질질 흘리는, 와, 저는 그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렇게 울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가 바로 그런 여자죠. 자, 오늘 이현주가요 폭언을 했습니다. 뭐 망언도 아니고 그냥 폭언. 정말 이거는 욕보다 더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도 못한 루저다. 아니, 김건희 여사 정도 되면 집안도 부자야.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도 뭐 10살인가 12살 아래에다가 키는 170에다가 네, 뭐 수려한 미모에다가 뭐 이현주는 뭐 손 안 댔습니까? 성형을 해도요 어느 정도 원판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못한 루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빙구입니까? 아니 자신보다 더 젊고 돈 많고 네? 미모에 늘씬한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라는 성과도 있는 자코메티전도 하고 아니 이런 모든 거를 갖춘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하고 똑같이 어떤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성적으로 이거를 매도한 그 함정에 저는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찌를 칼과 쏠 화살을 김건희 여사한테 마구 난도질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현주 뭐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 못한 루저다. 윤 대통령은 위너입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네, 모든 걸 갖춘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했죠. 남자들 뻔해요. 결혼할 때 어느 남자든지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 이거 결혼하면 위너인 겁니다. 근데 루저라고 이현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름 끼치겠지만 이현주의 오늘 올린 SN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읽기도 뭐합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선 때부터 말했지만 윤석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괴물이었다. 여러분 괴물은 이현주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국가 공권력 과잉의 경찰 국가 현상, 대중영합적 마녀사냥 현상. 마녀사냥은 네가 한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이현주. 부패한 정치권의 권력욕 등이 종합되어 만들어진 괴물이다. 너는 권력 괴물이야. 오죽하면은 잡사밤한테 찌찌명이한테 뭐 차라리 몸을 팔아라. 영혼을 팔지 말고. 고무옷으로 맞아가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 아, 너는 안 맞아봤냐? 그 옛날에 대학생 때 늦게 온다고 아니 정원에서 물 주다가 고무호수로 때릴 수도 있는 거죠. 뭐 맨날 때렸겠어요? 윤기준 교수님이 어떤 분인데 고무호수로 맞아가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 구수까지 하며 소중한 젊은 시간을 10년 넘게 낭비하며 사회와 격리돼 보낸 청년 시절. 아, 이때 정말 신림동의 신선이란 말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후배들 다 챙겨주고 그 와중에
후배 결혼식에 함지러도 가고, 이게 무슨 젊은 시간을 사회가 격리돼서 보낸 거예요. 네. 그 시대 검사까지 되고서도 정상적인 집안의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조차 못하는 루저로서의 인생. 이거 이현주는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소감이에요. 모든 게 다 걸립니다. 이건 돈도 받아낼 수 있고요. 형사, 민사 다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콩밥을 먹여야죠. 검사가 되고서도 그 포악한 성질과 술버릇을 못 고치자 주변의 지성적인 법률가들이나 선배들은 그를 피했고, 아, 그래서 그렇게 한동훈이가 그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녔구나. 한동훈이가 비지성적이어서 존경받았죠. 검찰총장 그때 추미애한테 직무정지 당했을 때 그 울었던 그 직원들 안 보입니까? 얘는 눈도 멀었나 봐요.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족쳐 기소하는 등 국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잦아지자 여러 번 좌천되는 등 검사로서도 기존 검찰 내에 인정받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해왔다. 특수통으로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 누구나 알아주는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윤석열을 문재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주고 검찰총장을 시켜줬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딸랑거리는 이재명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다? 뭐 이런 말 했잖아. 너 저기 이재명이한테 물어봐. 어? 한마디로 콤플렉스 덩어리임을 알 수 있는데 이현주야말로 콤플렉스 덩어리죠. 그런 유형의 인간이 국가 공권력을 손에 쥐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혀 왔던 거다. 정의로 포장해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하지만 속은 것도 반성해야 된다. 이 이현주라는 애는 정말 이 괴물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현주를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아주 정이 떨어졌던 게 뭐냐면은,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또 같이 갔던 사람이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 저도 전직, 그 다음에 한 명은 이현주의 이 서울대 불문과 선배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현주가 안영환 의원이 선배에다가 나이도 많고 서울대도 선배죠, 뭐 국회도 선배죠. 그런데 딱 상석에 이현주가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속으로 전현이 미쳤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아니 겸손이라고는요, 김어준이만큼 겸손이 힘든 게 이 좌빨 이현주인 것 같습니다. 얘는 좌빨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정말 동가식 서가식 하는 애죠. 그리고 저는 참 놀랬던 게, 끝나고 나면은 국회에서는 말하자면 국룰 같은 게 있어요. 늘 전직하고 현직이 만나면 현직이 돈을 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은퇴한 분, 뭐 저기 제자들 이렇게 되면은 다 제자들이 저기 선생님 모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승을. 근데 돈을 안 냅니다. 저는 밥값 안 내는 인간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현직이면서도 밥값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니까 그 사이에 이현주의 서울대 불문과라는 그분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그때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인간이냐. 제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저희 방송에 뭐 출연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흐물흐물한 사람 좋은 안영환이 출연을 시켰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뒤죽박죽, 그냥 뭐 그냥 말이 이게 없어요. 그냥 막 계속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속으로 얘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지, 참 이상하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나 싸가지 없이 구는지 그 안영환 의원하고 저하고
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친 거예요. 근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현주를 겪으면 다 진절머리 칩니다. 아니 부산에 영도요거 나왔다고 해서 부산에서 그 국힘 전신 미통당인가 그걸로 나가갖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 선거 운동원들 돈을 안 주고 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띄어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띄어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사람들이 난리를 치르니까 아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나왔다는 그 뭐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났다는 거예요. 이 이현주는요 반드시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겠지만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건데 제3자 고발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고발장을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발할 게 많아가지고 이 제3자로서 이런 거 제가 고발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가 또 고소장 쓰는 일도 있고요. 이제 뭐 저도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언제까지 얘기하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보면서 뭐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고소장도 몇 개 썼고요. 정말 이거 고발하려는 고발장 이종배 시의원도 고발하고 이거 이현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끔찍합니다. 네, 우리 이 노아님께서 조폭들도 너보다 의리가 있다. 이게 이 최상목이한테 하는 말입니까? 네, 이현주는 아예 의리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현주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것도 없고 이현주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괴물이에요. 그리고 이현주가 국회에서도 소문 진짜 더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현주의 평판. 여러분들이 아마 좀 국회에 있었던 사람 뭐 이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민주노총이요.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 안 하면 직접 관저를 열겠다고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희망774님께서도 이현주 부산에서 욕 엄청 먹는다. 지금 용인정으로 가갖고 이제 부산에는요. 아마 이 얼씬도 안 할 겁니다. 얘도 괴물이죠, 여러분. 민주노총 비상계엄 선포 한 달이 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는다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문을 직접 여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와, 이 민노총 괴물. 네. 1월 3일 직접 관저 열겠다? 이거는 폭동을 예고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내란죄 괴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노총의 뇌란 수객.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는 또 김기천이라고 해갖고 저는요, 누군가 했습니다. 이 인간이 그러고 보니까 텔레비에 조연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도끼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게 김기천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김기천입니다. 조연으로 많이 나오죠. 네? 이 인간도 괴물입니다. 총을 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괴물 중에서도 이거는 폭동, 괴물.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면은요, 이거는 협박죄라든가 이런 걸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꽤 무겁게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 법적으로요. 요즘 저도요, 법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게 무기가 여기에 이렇게 적시돼 있잖아요. 도끼, 총. 이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죄가 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끼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체포를 해야 된다. 이 김기천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 중범
중대 범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둬서는 안 돼요. 이거 진짜 나쁜 놈입니다. 네. 우리 앨리스님께서 저 정도면은 협박죄는 기본이네요. 네. 우리 앨리스님이 또 법을 좀 잘 아십니다. 그 예전에 로펌에도 근무하시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자, 우리 이 저 말 자체가 이 범죄고 협박이다. 네. 캔디님 TV 출연 정지. 아, 이걸로 되겠습니까 정말? 어? 더 해야죠. 자, 여러분, 이 괴물들이 침몰하는 지옥 같은 세상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노해 주셔야 되고 이 사람들 다 처단해 주셔야 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저것들은, 괴물들은 다 진짜 처단해야 됩니다. 법치 국가가 뭡니까? 저렇게 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법으로 다스려서 그 죄를 톡톡히 갚도록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괴물들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킵시다. 그것이 정의이며 이것이 안전이며 안보입니다. 네, 여러분 2024년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여데카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서 이제 유튜브도 그만두고 블로그도 그만두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떤 때는 뭐 열흘에 한 번 하고 제가 또 뭐 검사를 받거나 뭐 수술 받을 때는 제가 더 뭐 15일 뭐 이렇게 3주 이렇게 못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잊지 않고 늘 방송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제가 오늘 이렇게 꽉꽉 채우니까 저는 너무 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제가 왜 2024년을 꽉 채우면서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2025년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도록 신이 조물주가 세상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최상의 제가 만족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잘 때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저 민주당 것들하고 좌빨들하고 싸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힘겨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했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내일 아침 지금보다 더 좀 기운이 나겠지. 내 컨디션이 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슴에 담으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아침 꼭 눈 뜨고 싶다. 이런 절절한 소망을 갖고 잠이 듭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던 2024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25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반드시 꼭 지켜줍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2025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남아있는 한 블로그도 많이 쓰고요. 댓글도 많이 달고요. 헌재에다가 오늘도 글 올렸습니다만 글 많이 올리고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2024년을 주셨듯이 2025년도 꽉 채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윤석열 대통령 I will be back. I am here. 나왔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외치는 한 해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